채널 24K 하성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5,000년을 압박해오는 아주 괴로운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게 바로 중국과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한쪽에 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와 서 있다는 것. 그래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이 양쪽에서의 괴롭힘에 거기서 우리는 좀처럼 잘 벗어나기 어려운 그러한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서양 이데올로기가 이 땅에 남겨놓은 상처, 남북 간의 분단이라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 한반도의 아주 숙명적인 괴로움, 이것이 극단의 상태로 다다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문제든지 괴로움의 극을 딱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큰 번영,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다. 그래서 어려움은 죽으라고 참고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는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지만 참 이 과정을 통과하는 요즘이 무척 괴롭습니다. 미중 간의 이제 군사적인, 경제적인, 다 사실은 문화적인 대결까지도 상당히 피해가기 어려울 만큼 충돌을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젠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것 같다. 소위 국제정세의 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다수의 이야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한반도의 북쪽에서도 오랜 기간의 장기 독재, 이것이 만들어온 모순을 이제 지탱하는 데 거의 임계점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 결국은 무언가 결정적인 선택을 해서 다음 단계를 모색하지 않고는 이 세력도 지속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에는 극도의 긴장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지요. 안보를 놓고 벌어지는 긴장.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만큼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아니냐. 선거 때마다 보아도 이 안보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그게 1순위가 돼야 할 나라인데 그것은 늘 관심에서 비켜가 있죠. 이번 보선도 그랬습니다. 보선에서 안보정책 같은 것 때문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죠. 참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제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안보불감증을 이용을 해서 일부 세력에서는 이제 여기다 감상주의를 주입하고 말하자면 이제 민족이라든지 평화라든지 통일이라든지 비현실적인 감상적 언어를 주입함으로 해서 더욱 그 불감증을 심화시키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패거리, 분열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런 불감증을 이용한 국민의 양분화, 이것이 미군 철수라고 하는 현실적인 주제, 그리고 종중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주제, 이게 이제 심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굉장히 걱정스러운,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한 인사의 발언이 터져 나와서 시중이 조금 더 시끄럽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외교 안보 특별보좌관을 했었던 문정인 씨, 지금은 이제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양반이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그 인터뷰에서 현재와 같은 미중의 갈등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이 만일 미국 편에 선다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편을 들기가 어렵다.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면 초월적 외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뭐 과거 줄기차게 친북, 친중 뭐 이런 발언을 해온 것으로 이제 주목을 받아왔고, 심지어는 얼마 안 됐죠.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해구산을 이용할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던 그런 아주 친중적인,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주 종중이라고까지 불리는 이러한 이제 발언을 했던 인물인데, 이 양반은 그런 발언을 해놓고서 이제 문제가 되면 늘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지금 퇴직을 했지만 명예교수로서 학자적인 입장에서의 내 견해를 밝힌 것뿐이다. 학자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라고 하는 이제 학문을 빙자한 방벽 뒤로 딱 숨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글쎄요, 한 학자가 순전히 학교 내에만 있다든지 학문적인 토론을 위해서, 탐구를 위해서, 학술적 발표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가 주는 자리, 거기와 직간접으로 아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리고 그의 발언이 국제적으로 학자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로 인식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도 과연 학문의 자유라는 말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인정돼야 하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겁한 거 아닌가. 한번 툭 쳐놓고 그리고 딱 엉뚱한 쪽으로 숨어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이런 무책임. 더구나 이 양반이 이번에 아사히 신문과 한 인터뷰는 학문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도무지 학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기초적인 논리체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뭐냐? 우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것이 국제법상의 어떤 위치를 갖느냐보다도 역사적 의미를 갖는 소위 혈맹이라고 불리는 이런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관계고, 미국과 북쪽은 조중동맹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또 하나의 혈맹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는 의견이 과연 어떻게 그런 국제적 논리 속에서 해석돼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고 해명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그냥 펼쳐놓았다는 것이 첫 번째 학문적 견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만일에 이 양반이 하는 얘기처럼 한국이 미국의 편을 결코 들지 않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나 충돌은 해소될 길이 없고, 그렇다면 결국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석이 돼야 하고, 만일 그렇게 한미동맹이 파기된다면 그러면 도대체 한국은 양쪽의 충돌 사이에서 어떤 형식으로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다는 거지요. 미국이 그러면 이제 한미동맹 깨고 나면 한국은 중국에 가서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딱 그렇게 들리는데요. 양강이 충돌하는데 한쪽 버렸으면 자기가 혼자 양강과 거의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다른 한쪽으로 붙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지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이 이런 애매한 입장에 대해서는 초월적 외교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세상에 초월적 외교라는 말이 어느 외교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생들 교과서에 써 있는 그런 문구인지 참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있을 법하지도 않지요. 도대체 뭘 초월한다는 거냐 그러면? 무엇을 초월하는 것이 초월적 외교냐? 너희들이 싸우든 말든 우리는 몰라. 물러서서 뒷짐 딱 지고 바라만 볼 수 있는 그런 외교,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면
한쪽 편들 수 없어서 야, 이쪽에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니까 가운데서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운명을 그냥 감수하는 수밖에 없지. 우리의 운명조차도 넘어서는 이런 것이 초월적 외교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는 거지요. 뭘 초월하겠다는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모름지기 외교라는 것은 한 나라가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류 역사 시작한 이래. 그 속에서 한 나라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생존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외교라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초월적 외교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그런 데 대해서 자기가 그런 용어를 쓰려면 그런 용어를 쓰는 이유 그리고 그 용어의 의미를 명백히 설명했어야 할 겁니다. 순전한 레토릭이죠. 수사. 말장난이란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미국 동맹 깨라. 야, 미군 철수하고 뭐 그런 얘기도 이 양반은 대놓고 했던 사람인데 우리 그냥 중국에 가서 동맹 받고 그 얘기하기가 참 껄끄럽고 그래서 내놓는 얘기가 초월적 외교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하는 배경이 뭔가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국민 사이에서 혼란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 1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 그때에 이 이야기를 꺼내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을 또다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친일 반일로 가르듯이 친미 친중으로 가르자는 얘기냐. 그런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양반이 하는 얘기 사실 중국의 공식 외교 라인에서 수없이 직접 했던 얘기죠. 한국 그렇게 어정쩡하게 썼지 마 이러고 중국의 언론들이 수없이 했던 얘기입니다. 중국에 대한 어떤 부채를 지금이라도 빨리 갚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개인적인 부채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부채 갚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는 그래도 몫을 했어라고 하려고 일부러 하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100번을 양보해서 이 양반의 얘기 순수하게 정말 학문적으로 초월적인 외교라는 이런 새로운 경지를 우리가 추구해보고 싶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혼잡한 국제관계에서 살아남는다는 얘기를 정말 순수하고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마음속에 일어난 단어 뱉은 거라고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초월적 외교할 거야. 그러면 우리를 대한민국이 초월적 외교한데 얼마나 고상하냐. 우리 그 나라는 그냥 초월적으로 놔두자. 그러는 나라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집합시키고 있는 반중 라인. 이 라인들은 우리가 친중으로 가면 우리를 그냥 두고 초월적으로. 그럼 그럴 바에는 중국은 왜 우리를 초월적으로 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중국 쪽으로 붙어야 된다면은 중국도 우리를 그냥 안 둘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런 논이 아무짝에 쓸데없는 말장난이라는 거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나라가 참 엄중하게 어려운 시기에 삼척동자가 들어도 금방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정권 또는 정권과 아주 가까운 측에서 국제시장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온다는 거. 이럴 때에 국제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국제정가, 국제시장 모두에서. 미국 조야에서 문정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눈초리를 보낸 지는 오래됐죠. 문재인 정권에서 미국 대사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대사로 못 받는다라고 거절을 해서 대사 자리를 못 간 사람 아닙니까? 그 배후를 의심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목소리를 높여가는 이 상황. 그 상황 뒤에는 또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인지를 그래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계속 공못 차는 축구선수 똥볼 차듯이 툭툭 차대는 그 피치 못할
뒷사정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만한 위치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발언이 국익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말을 하더라도 돌려서 하는 방법이라도 좀 알아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싫으면 대한민국 떠나면 되고 좋은 나라로 가면 되지요. 왜 도대체 이 나라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흔들어 대야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또다시 이 나라를 두 쪽으로 내서 지난 4.15 총선을 재현시킬 수 있다고 계산하는 건 설마 아니겠죠.